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 이론 과목 담당하고 있는 조명지 평가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해서요. 32기 시험에 합격을 해서 현재는 두유감정평가법인 본사에 재직 중입니다. 저는 오늘 감정평가 이론 과목이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 과목인지 그 내용하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정평가 이론 과목은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감정평가사로서 알아야 하는 모든 이론적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 이론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 사실 그 결과를 글로 표현을 하면 감정평가 이론 과목의 답안이 되는 거고요. 그 감정평가의 내용을 이제 숫자로 모의 감정평가서 양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건 실무 과목의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론 내용에 이제 법적인 근거, 법률적 내용까지 더해서 쓰게 되면 이제 법규 과목의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합격쯤의 그 상태가 되면은 이 세 가지 과목이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엮여 있다는 거를 깨우칠 때 합격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합니다. 감정평가 이론 과목은 크게 총론, 강론 요 두 개로 나뉘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총론이라 함은 쭉 보시면 감정평가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쭉 배워서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배우는 건데요. 감정평가라는 게 무엇인지 감정평가사로서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그 기초적인 내용과 그리고 감정평가의 과정, 절차적인 측면 그리고 감정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론적 지식, 그런 배경 지식을 배우고 구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시장 분석이나 최유형 분석 등 구체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 요게 또 내용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또 배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 이렇게 배우는 게 총론에서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론은 앞에서 그 총론에서 배우는 거는 감정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평가하게 되는 그 대상 물건인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그리고 이제 시장 가치를 그냥 평가하는 일반 거래 목적 평가,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일반 거래 목적 평가를 총론에서 배우는 거고, 강론에서는 그럼 일반적인 토지, 건물 외에 다양한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일반 거래 목적 말고 담보, 경매, 보상, 도시정 평가 이렇게 다른 목적별 감정평가까지 배우고요. 이제 그 외에 부동산 의사결정 파트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는 사실 감정평가 외에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존재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자, 금융, 개발 이렇게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 시험에 충분히 출제 가능한 그 범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배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정책들이 항상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크게 보았을 때 관련 제도 아니면 공법상 규제 이런 것들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 과목이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를 조금 가져왔는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보시면 뭐 감정평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준가치 확정과 복수감정평가의 필요성에 관하여 각각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논술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5번, 6번 해가지고 10점짜리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문제 개수랑 각 배점은 이제 좀 정형화가 돼서 40점, 30점, 20점, 10점 그래서 총 100점의 4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시 답안인데요. 감정평가 이론 답안은 총 16쪽의 답안지 한 권 안에 뭐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 권 안에 쓰셔도 충분히 합격 가능한 고득점이 가능하고요. 형태는 대충 보시면 이렇게 목차를 잡고 목차당 서술은 3줄에서 한 5줄 정도 이렇게 쓰시면은
형식이 아주 잘 맞는 답안입니다. 그리고 논술 답안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서 쓰시고 본론을 쓰시고 맨 마지막에는 결론, 이런 식으로 형태는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공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시기별 공부 방법인데요. 크게 이제 4월부터 내년 2차 시험 날까지 기본 개념 내용을 공부하는 강의가 있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문제풀이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시험 앞두고 나서는 심화 논점이나 뭐 이슈가 되는 논점이나 그리고 뭐 최종 정리를 하는 그런 시기로 일단 진행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중 강의 내용이고요. 이 위에는 주말 스터디입니다. 주중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매주 뭐 토요일마다 학원에 나오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집에서 첨삭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 시간 재고 문제 푸는 연습, 그걸 하시는 거가 이제 토요 스터디이고요. 그럼 이제 내용 공부와 문제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내용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해하고 암기에 대한 내용이 감정평가 이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와 암기는 둘 다 되어야 합격 가능한 답안이 쓸 수 있습니다. 이론 과목의 목표를 보시면 감정평가사라면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감정평가사답게 설명하기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이해는 하고 암기가 안 되면 이거는 지난 기출문제에 대한 채점위원회 채점평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뭐 용어가 뭐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상식적 수준의 설명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로 썼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해는 안 되어 있고 암기만 되어 있으면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암기한 거를 그냥 쭉 쓰는 데 그쳤다, 이런 식의 채점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와 암기가 다 되어야 출제자가 보고자 한 논리 흐름대로 전문가다운 용어로, 이게 암기 부분이겠죠, 그렇게 해야 합격 가능한 답안이 되고요. 이해와 암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는 수업을 들을 때 최대한 기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암기는 복습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할 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알아차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하시고요. 이 목차, 키워드, 의, 이 세 가지를 저는 핵심 암기 사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 논술 답안을 안 보고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얘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드릴 얘기인데, 이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결국 그 모든 내용은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론이. 그래서 뭐 부동산도 배우고 부동산 시장 이런 거 배우고 하지만 결국은 감정평가라는 주제 아래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다 따로따로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게 다 뭔가 별개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암기할 게 너무 많고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사실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암기 부분의 이 얘기는 요즘 사실 네이버 블로그 글에 얼마든지 일반인들이 취미로 쓴 블로그 글인데도 너무너무 전문가 같은 수준의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 글보다는 잘 써야 하지 않겠냐 하고 말씀을 맨날 드립니다. 네. 오히려 법률적 지식도 뭐 너무 다 잘 알고 뭐 그래서 그거보단 잘 써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풀이는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문제를 분석해서 목차를 잡고, 먼저 보시면 목차를 잡고 그다음에 답안을 쓰겠죠. 먼저 목차 잡는 거 보시면 문제 분석을 해서 목차를 잡아야 하는데, 문제 분석이라 함은 이 문제를 출제자가 왜 냈을지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출제자는, 이건 항상 문제 푸실 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제자는 무언가를 아는지 보려고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굳이 문제로 냈겠죠. 이걸 기억하시면
우리 그 감정평가 이론 답안 형식은 소논문을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논문을 쓰되 이제 약간 미니 논문인 거죠. 그래서 논문은 항상 그 살펴보고자 하는 중심 과제가 있고, 그리고 그 중심 과제를 연구하게 된, 이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거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그 중심 과제에 대해서 뭘 보고자 한 건지 그걸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항상 그 문제에 이 논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막 이런 거를 쭉 녹여서 써야, 그래야 고득점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목차 구성은 이제 이 의도를 파악했으면 그 출제자가 뭔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내용이 있겠고, 그리고 그 같은 뭐 주제에 대한 내용이어도 그 이 부분은 보고 싶은데 뭐 이 부분은 짧게 치고 넘어가도 되고, 이런 게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중요한 목차는 더 이제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잡고, 중요하지 않은 목차는 생략하거나 축약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판단을 잘못하는 순간 중요하지 않은 목차를 막 이만큼 써버리고, 중요한 목차는 뭐 빼버리거나 뭐 잘 허술하게 쓰거나 그래버리면은 점수가 많이 부여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잡고, 이제 답안은 이제 형식과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 형식은 이것도 그 역대 기출문제 채점평에 있는 내용인데, 논술 답안의 기본 형식을 따르고 그리고 배점에 맞춰서 써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부터 논술 답안 형식이 아니면 뭐 채점을 좀 하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의 채점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은 정확한 그 단어나 용어, 키워드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써야 하고요. 그리고 키워드 개수는 똑같은데 같은 내용을 뭐 3줄이면 끝날 수 있는 말을 뭐 5줄, 6줄, 7줄까지 늘려서 쓰는 답안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량의 차이는 득점은 결국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안지 쓰는데 시간이 모자르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키워드 위주로 간결하고 밀도 높게 서술을 해야, 그래야 이제 효율적인 답안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전체 커리큘럼에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 서강채 교수님하고 어떤 식으로 뭔가 역할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지, 이론 과목에서 그걸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 요 총론 강의 요거를 교수님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감정평가에 대한 뭔가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좀 더 이제 이게 거시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하면은 그 뒤로 좀 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적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담당을 하는 거고, 근데 강의를 제가 하는 거지만 이 이후에도 쓰일 뭐 요약집이나 기출문제집 이런 것도 교수님하고 함께 공저로 작업을 해서 교재가 곧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의에서 쓰일 뭐 자료에 대한 검수도 계속 이제 교수님의 검수를 받아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터디도 그 매주 문제 출제를 교수님하고 같이 출제를 해서 낼 거고요. 네, 그 강평은 제가 진행하지만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질문 사항은 저는 주로 이제 이메일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